행가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쉬셨어요? 이틀인데요, 뭐. 근데 이틀인데도 얼마나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지 뭐가 많이 벌어졌어요. 아니요, 쉬시는 분이 무슨 세상 걱정하고 그러세요. 쉬셔야지. 아니, 쉴 때는 확 끄고 쉬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돼가지고 다 봤어요. 봤더니. 네, 또 열심히 하시면 되죠, 앞으로. 송감선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특검의 그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건 중환자를 수술하다가 퇴근 시간 됐으니 그만 갑시다 라고 집으로 퇴근하는 것과 같다. 이 비유가 참.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게 왜 그 수사를 하겠다는 사람을 왜 말리는 건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해석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행간 가죠. 이 박영숙 특검 구속 1호, 이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무려 52일 동안 자리를 지키다가 네. 어제 공단 직원들 앞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네. 이 52일 동안 버티다 사의 표명한 문영표 이사장.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아니 여태 사표 안 냈어? 이런 분들도 그런 많으실 분들 거예요. 많으실 것 같아요. 구속된 지가 언젠데 여전히 사표 안 냈어?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예. 임명직이에요.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자체만 해도 이미 자격 미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문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예. 청와대나 삼성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 이러면서 무죄를 주장을 했고요. 예. 뭐 공가, 연차 휴가, 뭐 끌어다 쓸 수 있는 휴가는 모두 그동안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구속 상태에서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는데요.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임 절차를 밟으라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을 압박을 했지만 뭐 계속 버티니까 별 수가 없었고 복지부도 이 자진 사퇴를 안 하니까 끙끙 소가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뭐 무죄를 주장할 수 있죠. 누구나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자신이 이끌던 그 조직이 자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사실은 사표를 써주는 게 도의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원래는. 그렇다면 끝까지 사표 내지 않고 버텼던 문영표 이사장, 그러다 사표 낸 이사장, 이 뉴스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어차피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입니다. 어차피요? 네. 왜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된 게 2013년 11월 정도였거든요. 예. 그때 임명 때부터 사실은 보건복지,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연금 전문가였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KDI 재직 당시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뭐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소를 출입했다. 뭐 여러 의혹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거부를 했었는데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총체적 행정부재, 무능력을 보여줬고요.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문영표 장관에서 의료 전문 복지 전문가로 바뀐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런 지적 때문에 그랬던 건데 정부가 뒤늦게 메르스 사태 책임자에 대해서 징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요? 아니 그 최종 책임자는 문 장관인데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문 장관을 영전시킨 겁니다. 처벌이 아니라. 당시에도 언론이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후가가 결국 구속 사태까지 불렀다. 그러니까 문 이사장 카드는 애초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다 끝내 물러난 문영표 이사장.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참 지독하게도 버텼다입니다. 참 지독하게. 참 이게 목소리가 올라가네요. 참. 구속된 게 작년 12월 31일이었거든요. 예. 무려 52일 동안, 한 달 반 동안 버텼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국민의 노후자금 545조 원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수장 공백 사태를 겪었습니다. 아하. 그 피해는 국민들만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문 이사장 혼자만의 일인가? 희한하게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 행정관까지 이 버티는 게 유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이 정부 들어서 정말 버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표적이잖아요. 예. 진경준 검사장 주식 스캔들이 터졌을 때 이게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만뒀더라면 지금의 국정농단 사태를 막거나 최소한 증거인멸이라도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실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예. 또 첫 현직 장관 구속영장 발부라고 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는데 현직 장관. 네. 그렇죠.
참 질기게 버티다가 결국 구속이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되기 바로 직전에 그만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은 또 어떻습니까? 뭐 청문회도 안 나온다, 뭐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계속 안 나오는 모습 보였는데 참 지독하게도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은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억울해서 그런다. 나는 억울함의 표시를 끝까지 버티는 거다. 버틸 자유도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공무원은요. 고난을 벗으면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예요. 공무원이라는 특수 직무, 네. 특수 직책이란 그리고 말씀이신 거죠. 결정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께 누가 되고 패가 되면 물러나는 게 마땅합니다. 공무원은 그렇죠. 진퇴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네요. 국민에게 지금 조사를 받는 자체만으로도 누가 되고 있다면 그럼요. 일단은 사표를 쓰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일하게 하는 것이 도의다. 네. 이 말씀. 그래요. 세 번째 인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선의 타령이 유행할 것이다입니다. 선이 요즘 갑자기 선이란 말이 유행했어요. 이선이 할 때 그 선이 아니고 선한 의지. 죄송해요. 선한 의지. 선의. 휴가를 너무 많이 갔다 오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설립한 거 예. 기업들이 선의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계속 주장하죠. 차고 넘치는 증거, 진술로 이거 다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안희정 충남지사가 박 대통령의 선의를 언급했다가 지금 엄청난 공박 끝에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그렇습니다. 문영표 이사장도 선의 타령을 했어요. 문영표 이사장도요? 네, 직원들한테 보낸 사퇴의 변에서 삼성 합병과 관련한 어떠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다만 복지부 장관으로서 외국의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인한 국가 경제 및 자본시장에 대한 우려의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선의였다라는 걸 강변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선의로 했다는 얘기인지 안 했다는 얘기인지도 애매한데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선의로 모든 걸 나는 했던 것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건데요. 예. 선의라고 주장하면 무슨 행위를 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앞으로 이런 선의 타령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주장, 그런 움직임이 유행처럼 번질까 우려되기도 하고 또 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은 또 어떻습니까? 뭐 청문회도 안 나온다, 뭐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계속 안 나오는 모습 보였는데 참 지독하게도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은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억울해서 그런다. 나는 억울함의 표시를 끝까지 버티는 거다. 버틸 자유도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공무원은요. 고난을 벗으면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예요. 공무원이라는 특수 직무, 네. 특수 직책이란 그리고 말씀이신 거죠. 결정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께 누가 되고 패가 되면 물러나는 게 마땅합니다. 공무원은 그렇죠. 진퇴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네요. 국민에게 지금 조사를 받는 자체만으로도 누가 되고 있다면 그럼요. 일단은 사표를 쓰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일하게 하는 것이 도의다. 네. 이 말씀. 그래요. 세 번째 인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선의 타령이 유행할 것이다입니다. 선이 요즘 갑자기 선이란 말이 유행했어요. 이선이 할 때 그 선이 아니고 선한 의지. 죄송해요. 선한 의지. 선의. 휴가를 너무 많이 갔다 오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설립한 거 예. 기업들이 선의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계속 주장하죠. 차고 넘치는 증거, 진술로 이거 다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예. 안희정 충남지사가 박 대통령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쉬셨어요? 이틀인데요, 뭐. 근데 이틀인데도 얼마나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지 뭐가 많이 벌어졌어요. 아니요, 쉬시는 분이 무슨 세상 걱정하고 그러세요. 쉬셔야지. 아니, 쉴 때는 확 끄고 쉬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돼가지고 다 봤어요. 봤더니. 또 열심히 하시면 되죠, 앞으로. 송감선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특검의 그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건 중환자를 수술하다가 퇴근 시간 됐으니 그만 갑시다. 라고 집으로 퇴근하는 것과 같다. 이 비유가 참.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게 왜 그 수사를 하겠다는 사람을 왜 말리는 건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해석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행간 가죠. 이 박영숙 특검 구속 1호, 이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무려 52일 동안 자리를 지키다가 네. 어제 공단 직원들 앞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네. 이 52일 동안 버티다 사의 표명한 문영표 이사장.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아니 여태 사표 안 냈어? 이런 분들도 그런 많으실 분들 거예요. 많으실 것 같아요. 구속된 지가 언젠데 여전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된 게 2013년 11월 정도였거든요. 예. 그때 임명 때부터 사실은 보건복지,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연금 전문가였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KDI 재직 당시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뭐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소를 출입했다. 뭐 여러 의혹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거부를 했었는데 예.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총체적 행정부재, 무능력을 보여줬고요.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문영표 장관에서 의료 전문 복지 전문가로 바뀐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런 지적 때문에 그랬던 건데 정부가 뒤늦게 메르스 사태 책임자에 대해서 징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요? 아니 그 최종 책임자는 문 장관인데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문 장관을 영전시킨 겁니다. 처벌이 아니라. 당시에도 언론이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후가가 결국 구속 사태까지 불렀다. 그러니까 문 이사장 카드는 애초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다 끝내 물러난 문영표 이사장. 두 번째 인간은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참 지독하게도 버텼다입니다. 참 지독하게. 참 이게 목소리가 올라가네요. 참. 구속된 게 작년 12월 31일이었거든요. 예. 무려 52일 동안, 한 달 반 동안 버텼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국민의 노후자금 545조 원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수장 공백 사태를 겪었습니다. 아하. 그 피해는 국민들만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문 이사장 혼자만의 일인가? 희한하게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 행정관까지 이 버티는 게 유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이 정부 들어서 정말 버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표적이잖아요. 예. 진경준 검사장 주식 스캔들이 터졌을 때 이게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만뒀더라면 지금의 국정농단 사태를 막거나 최소한 증거인멸이라도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실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예. 또 첫 현직 장관 구속영장 발부라고 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는데 현직 장관. 네, 그렇죠. 참 질기게 버티다가 결국 구속이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되기 바로 직전에 그만뒀거든요. 이 사표 안 냈어?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예. 임명직이에요.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자체만 해도 이미 자격 미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문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예. 청와대나 삼성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 이러면서 무죄를 주장을 했고요. 예. 뭐 공가, 연차 휴가, 뭐 끌어다 쓸 수 있는 휴가는 모두 그동안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구속 상태에서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는데요.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임 절차를 밟으라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을 압박을 했지만 뭐 계속 버티니까 별 수가 없었고 복지부도 이 잦은 사퇴를 안 하니까 끙끙 소가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뭐 무죄를 주장할 수 있죠. 누구나 뭐 무죄 주장의 원칙은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자신이 이끌던 그 조직이 자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사실은 사표를 써주는 게 도의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원래는. 그렇다면 끝까지 사표 내지 않고 버텼던 문영표 이사장, 그러다 사표 낸 이사장,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어차피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입니다. 어차피요? 네. 왜요? 문영